자, 제2절 상해협 폭행죄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먼저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봅니다. 자, 상해협 폭행죄는 자, 크게 상해죄, 그 밑에 폭행죄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먼저 상해죄를 보게 되면 자, 상해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폭행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이 폭행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반의사 불벌이 안됩니다. 즉, 자, 특수가 붙어버리잖아요. 특수가 붙어버리면 합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 폭행죄일 때만 반의사 불벌죄다. 물론 전속도 포함입니다. 요것만 반의사 불벌죄이고 그 외 나머지 것은 전부 다 합의가 안된다. 상해도 안됩니다. 상해도 안되고 특수상해도 안되고 중자도 안되고 특수폭행도 안되고 그래서 오로지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전속을 포함해서 단순 폭행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상해죄는 미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상해죄라고 해서 전부 다 미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자가 붙은 범죄 있죠? 중자가 붙은 범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특수상해죄에서도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그 2항이 중상해 결과가 나오는 특수상해거든요. 이것도 없습니다. 자, 특수상해죄일 때 1항 관련해서 마지막에 상해 결과가 나타냈을 때에만 미수가 있는 것이지 중자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폭행죄 전부 다 미수가 없죠. 자, 서론 봅니다. 자, 상해죄는 보호법익이 신체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해하면 기수가 됩니다. 보통 침해범이죠. 자,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 건재를 위협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이 유형 행사가 바로 거동이거든요. 거동. 이러한 일정한 거동이 있으면 기수가 되는 거동범이고 형식범입니다. 형식범. 자,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도표가 나올 텐데 여기 상해죄 나오죠? 침해범이고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범이다. 전부 다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들입니다. 자, 폭행죄는 거동범, 형식범이다.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것들 전부 다 총론 시간에 다 배웁니다. 자, 상해죄 미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있는데 출제는 요 2번이 출제가 됩니다. 2번 체크하시고 중자가 붙은 범죄 나와 있죠? 중자 밑줄 그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폭행죄는 미수 처벌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수가 없다. 자, 방금 보았듯이 상해죄와 폭행죄는 구별되는 것이 현행법 태도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게 되면 현행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정범으로 폭행치상죄를 두고 있고 상해죄는 상해죄 미수 처벌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 태도이고 자, 1번 가보시면 상해는 보통 대부분의 폭행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유형적 방법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도표에서 세 번째 수단입니다. 상해죄는 유형적, 무형적 모두 가능하다. 여기서 무형적 동그라미.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에이즈 감염이죠. 에이즈. 자, 반면에 폭행죄는요. 폭행죄는 일정한 행사, 일정한 유형적 행사가 있을 때 기수가 된다 했기 때문에 보통 유형적 방법이 대부분이죠. 여기서는 무형적 방법으로서는 폭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무형적 방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폭행과 상해가 구별되기도 합니다. 자, 됐고 나머지 봅니다. 자, 상해죄는요. 소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처벌입니다. 반면에 폭행죄는 합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해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해 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범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는 과실치상죄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는 둘 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폭행죄는 거동범, 형식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실폭행도 현행법에 없습니다. 출제 잘 됩니다. 또 동시범 특례 조항 있죠?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형법 제263조인데요. 상해죄 동시범 특례 조항이 상해죄는 있지만 폭행죄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상해죄하고 폭행죄는 모두 다 존속범죄가 있고요. 상습범 처벌장이 있고 폭처법상의 보복범죄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공통되는 거예요. 경감부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상습범, 보복범죄는 상해나 폭행이나 모두 있다. 이건 공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상해죄를 갑니다. 자, 상해죄. 일단 법조문을 보게 되면 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가 상해죄인데요. 굳이 뭐 주체, 뭐뭐한 자, 이 주체잖아요. 주체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뭐 보통 일반 범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배울 것은 요 객체입니다. 요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 그리고 상해라는 부분,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말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태아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요 판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는 태아가 포함되지 않아요. 태아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태아는 상해죄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상해라는 개념인데, 이 상해라는 개념이 상당한 규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상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판례를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상해죄는 형량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것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해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신체 할 때 사람은 자연인 타인을 말한다고 했고요. 따라서 타인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는 객체가 되질 않습니다. 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특별법에서 군대에 기피하려고 자신의 몸에 흠집 내거나 하는 친구들 있죠. 물론 그때는 특별법으로 처벌되지만 일반 형법에서는 자신의 신체는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일단 끊고요. 자, 그렇지만 뭐는 가능하다? 그쵸. 간접정법 형태는 가능하다라고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요나 기망에 의했을 때 자상 같은 경우에는 간접정법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판례인데 그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을 했다. 근데 그 협박의 정도가 밑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상을 하게 되는데요. 요 자상을 하게 되는데 요 자상의 정도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이 콧등 절단이었다는 거죠. 콧등 절단. 그래서 안면부 불구가 되었다는 그런 사례인데 우리 판례가 이것을 상해죄를 인정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상해죄죠. 안면부 불구는 중상해로 보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정법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태아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밑줄 그으시고 X. 그래서 태아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이 태아는 이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이자 판례이다. 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쭉 내려와서 그 근거가 뭐 세 번째, 네 번째 줄 나와 있는데 이런 뭐 근거는 나오지 않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밑줄 그으시고 X. 태아는 세무치겠습니다. 되지 않는 것이니까 세무칩니다. 세무치시고 밑줄 그으시고 X.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해를 봅니다. 자, 상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랬죠? 그쵸?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 이 포함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기본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약간 추상적 개념을 없지 않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설이 대립하는 거야. 그렇죠?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다. 그리고 신체적 완전성설이다. 절충설이다. 이렇게 학설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수험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1번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리적 기능 훼손설. 이것이 다수설이다. 판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학설을 보기 전에 노트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여기 상해라는 개념 나와 있죠? 이 상해라는 개념이 약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설이 1개, 2개, 3개로 열거되는데요. 여기서 이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르게 되면 자, 생리적으로 기능 훼손은 당연히 상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신체 외관이 변경된 것은 외관만 변경된 것은 생리적으로 기능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상해로 보질 않아요. 상해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대신 폭행으로 봅니다. 폭행. 그 이유는 잠시 있다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반면에 신체의 완전 성설에 따르게 되면요. 이 두 가지 당연히 생리적 기능 훼손은 당연히 신체의 완전 성설에 따랐을 때에도 그때도 상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1번 학설이나 2번 학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적 기능 훼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동그라미니까. 그렇죠?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1번 학설이든 2번 학설이든 차이가 없다. 없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교재에 와보시게 되면 우리가 판결 요지를 읽다 보면 여기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말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판례가 해석을 할 때 우리 판례가 신체의 완전성설을 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완전성설이나 생리적 기능훼손설이나 전부 다 이 생리적 기능훼손이 상해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판결 지문을 읽다 보면 간혹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판례가 신체 완전성설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지문도 등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자, 다시 노트 와보시게 되면 자, 신체 완전성설은 자, 생리적 기능 훼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신체 외관의 변경도 2번 학설은 이것을 상해로 봅니다. 상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번 학설과 2번 학설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1번도 1번, 2번을 짬뽕시킨 것이 3번 학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도 동그라미고 2번도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3번도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리적 기능 훼손이 상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견해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신체 외관의 변경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럼 절충설은 어떻게 절충시키는 것이냐? 1번 학설과 2번 학설을 절충시키겠죠. 그러면 이 3번 학설은 뭐냐면 세모라는 거예요. 세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대한 변경일 때는 상해고 경미한 변경일 때는 폭행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자, 우리 수염을 깎는 거 있죠. 수염을 기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남몰래 수염을 깎잖아요. 우리가 김은국 아저씨 코털을 깎잖아요. 그랬을 때 생리적 기능 훼손설은 이것을 상해로 보고 있지 않지만 신체의 완전성설은 이것을 상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충설은 뭐냐면 그 김은국 아저씨 코털을 많이 깎으면 상해고 조금 깎으면 폭행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험생으로서는 1번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3번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1번 갖고 정리하라 했습니다. 자, 상해란 생리적 기능 훼손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피하출혈, 종창, 찰과상. 자, 천역 파열입니다. 이거 상해로 봅니다. 그래서 처녀를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를 강간범이 처녀를 강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이 처녀막 파열됐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니까 처녀가 자 이건 웃고 넘깁니다. 처녀가 아닌 자를 강간하면 강간죄만 되지만 처녀를 건드려서 처녀막 파열시켜버리면 죄목이 강간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치아 탈락. 자 여기 나와 있죠. 에이즈 감염, 성병 간염 이런 것은 상해로 봅니다. 보행불능, 수면장애. 그러니까 강간범이 저 여자를 강간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보행불능되거나 수면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밥도 안 먹어요. 식욕감퇴되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해로 봅니다. 자, 일시적이 아닌 인사불성이 판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면 폭행으로 보지만 일시적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상해로 봅니다. 상해. 자, 밑에 쭉 내려오시면 판례가 나올 텐데요. 자, 판례에서 여기 오랜 시간 동안의 폭행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 실신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그쵸? 그래서 색깔 칠합니다. 색깔 칠하시고
자, 실신 사건은 자, 밑에 자, 나와 있죠? 생리적 기능을 훼손을 입었다. 그래서 아하, 우리 판례가 생리적 기능 성서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 생리적 기능 훼손이 등하면 상해를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끊죠?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외관이 변경된 것, 그러니까 남몰래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모발을 깎거나 수염을 깎거나 손톱을 깎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폭행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봅니다. 여기 모발 수염 나와 있지? 모발 나와 있습니다. 폭행으로 본다는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음모절단 사건이네요. 자, 갑은 원룸에서 을려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눕힌 다음에 옷을 벗긴 다음에 음모를 깎았다는 거예요. 깎았다.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깎았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자, 판례 보시면 밑에 신체 외모의 변화가 생겼다 손치더라도, 즉 신체 외관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밑에 여기 나와 있네. 생리적 기능 나와 있지? 아하, 우리 판례가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상해는 아닌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가로 2번. 자, 요 꺽쇠 2번이 이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판결로지입니다. 자, 피해자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을 잘라냈다는 거죠. 자, 잘라냈다 세모칩니다. 잘라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라내면 신체 외모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것을 우리가 신체 외관이 변경되었다 라는 겁니다. 잘라냈다라고 하면 뭐로 본다? 그치? 폭행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폭행. 올라가 보시면 여기 신체 외관이 바뀌면 폭행으로 본다. 그쵸? 자, 그래서 폭행으로 보는 것이지 상해는 아니다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도 색깔 칠할게요. 다른 색깔 칠합니다. 여기는 이 색깔을 칠했다면, 옆 동그라미 빨간색은 이 색깔 칠했다면, 요 세모친 것은 다른 색깔로.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색깔을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구가 많아야 돼. 형광 사인펜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볼펜도 많아야 되고 합니다. 자, 옆 판결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모근이라는 말 나오고 모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자, 여기 피부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살결이죠, 살결. 우리 피부 살입니다. 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음모죠, 음모. 이렇게 음모인데, 요 피부 밑에 있는 부분을 뭐라 그래? 요 부분을. 뿌리잖아, 뿌리. 뿌리가 근이죠, 근. 모근이야, 모근. 이 모근을 뽑아내면 요것을 뭐라 봅니까? 요거를 뽑아내면 아프지. 그것이 바로 생리적 기능 훼손이란 말이야. 생리적 기능 훼손. 이것을 상해로 봐요. 여러분, 그 남몰래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가서 한 움큼 뽑아내봐. 그럼 피가 나요, 피가. 그러면 신체 외관만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이 당한다고요. 그래서 지끈지끈 아파. 며칠 동안 계속. 그쵸? 자, 요 윗부분 뭐야? 줄기. 이 음모의 줄기. 이 부분이 간이죠. 이 간, 줄기간자, 줄기간자. 이 한자 나와 있습니다. 줄기간자. 이걸 잘라내면 신체 외관만 바뀌겠죠? 신체 외관만 바뀌죠. 이것은 생리적 기능 훼손이 아니야. 이걸 잘라냈다고 해서 막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요?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내면 막 지끈지끈 아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 기능 훼손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신체 외관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폭행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요것을 판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을 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학설, 3번 학설은 그냥 참고로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작이 됩니다. 부작이 알아두시고요. 밑줄 그시고, 그리고 무형적 밑줄 그시고, 대표적인 것이 성병 감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직간접 다 되고요. 자, 판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완전 성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설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학설이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꺽쇠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해죄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해서 그 부위 정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왜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해 부위가 판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단서 끊어와라. 진단서 끊어와서 상해 부위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가 상해죄를 인정했다는 판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되는 거죠?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보행불능. 그렇죠? 강간당해서 이 여성이 보행불능, 수면장애를 일으키거나 식욕감퇴를 당하는 것 상해로 봅니다.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 훼손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해 부위를 진단서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다면 그렇죠? 상해로 봅니다. 치료 일수가 며칠인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진단서에서 상해 부위를 명시하고 있다면 상해로 봅니다. 난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임신불능 상태네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의사가 이 자궁을 드러내면 이거 상해로 봅니다. 상해로. 그래서 의사가 뭐 고의로 하진 않았겠죠.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어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좀 되었던 판례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간혹 이 병원균을 옮기죠. 그쵸? 혈액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균이 옮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C형이 감염되는데 이 감염도 상해로 봅니다. 물론 이제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과실로 보지만 우리 판례가 상해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식물인간 상태도 이것도 판례가 상해를 인정했고요. 물론 이제 과실범이겠죠. 자, 진단서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진단서를 끊는데 그 진단서를 끊을 때 보통 2주짜리 이상 끊죠. 뭐 1주짜리는 진단서 안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2주 최소한 끊었다 하면 아무리 약해도 2주짜리입니다. 보통 2주짜리를 끊으면 상해로 봅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도 14일 나와 있죠? 상해로 봅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1주짜리는 진단서 안 끊는다 그랬어요. 1주짜리는 세무칩니다. 상해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동전 크기 멍이 들었다. 멍든 거. 이건 밥 먹으면 납니다. 잠 잘 자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 저절로 납니다. 이것은 상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 1주짜리 또 나왔네요. 그렇죠? 자연적 치유 나와야지. 자연적 치유. 자연적 치유라는 것이 무슨 말이야? 밥 먹으면 난다고요. 병원 갈 필요 없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저절로 나. 그것이 자연적 치유입니다. 상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올라가 보시면 여기 7번이죠. 이게 자연적 치유 나와야지. 자연적 치유는 상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밑에 그러한 정도를 넘어버린다. 그러면 상해로 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됐고 굳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색깔 칠하면 됩니다. 자궁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식물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색깔 칠하면 돼요. 색깔 잘 칠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쵸? 이런 거 이렇게 알아서 칠하시기 바랍니다. 1주짜리는 다른 색깔로, 그렇죠? 다른 색깔로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멍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주관적 요건 봅니다. 당연히 상해죄이기 때문에 상해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입니다. 학설. 근데 판례는요. 당연히 상해죄의 고의가 있으면 그것은 학설이든 판례든 다 인정합니다. 근데 판례는 이 학설보다 좀 완화시켜요. 그래서 상해죄의 고의는 말할 것도 없고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판례가 좀 더 완화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여기 보시면 폭행 나와 있지?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여기도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굳이 상해까지 그렇게 깐깐하게 해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칠합니다. 무지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됐어요? 그럼 왜 판례는 학자들과 달리 왜 깐깐하게 엄격하게 상해죄의 고의를 요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해석을 할까? 실무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대학 교수들은 그 연구실 안에서만 연구하잖아요. 연구실 안에서만. 그분들은 보통 홀로 이렇게 사회성 있게 누구나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판사들은, 검사들은 실무가들이고 실무 경험도 많고 또 온갖 범죄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좀 개방되어 있죠. 그렇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깐깐하게 해석하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폭행치상죄가 있고 여기 상해죄가 있는데 둘 다 법정이 똑같아요. 얼마? 7년 이하. 7년 이하로서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법정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봐봐요. 물론 이제 폭행죄나 상해죄는 전부 다 죄질이 같죠. 같아요. 같은데 폭행치상죄 여기 7년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해죄 이것도 7년 이하라 했는데 여기 상해 결과죠. 여기도 상해 결과잖아요. 그럼 봐봐요. 요 상해 결과는 결과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형량이. 그쵸? 결과 반가치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그러나 요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잖아요.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잖아요. 고의가 달라요. 이 고의가 다르다니까요. 고의가 다르다. 그러니까 행위 반가치가 달라요.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 얘기는 총론 시간에 얘기합니다. 일단 고의는 달라요. 반가치는 다르다. 다르면 형량도 달라야지. 고의가 다르면 형량도 달라야 되는데 고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여러분요. 실무가들이 봤을 때 폭행의 고의냐 상해의 고의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 A가 B를 때렸어요. 때렸는데 야가 피가 피투성이 나와서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머리가 깨졌어요. 이 깨졌다라고 했을 때 A가 B를 때렸잖아요. 때렸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 폭행의 고의인지 상해죄의 고의인지를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냐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만 갖고 이 사람의 결과 고의만 갖고 고의를 갖고 이 사람의 결과를 무슨 고의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무가들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가들은 학자들처럼 깐깐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은 한 발짝 후퇴야. 술 먹다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욱해서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반가치를 한 발짝 후퇴를 해서 어차피 이거의 결과든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으면 법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죄의 고의로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만 있으면 폭행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상해죄를 인정하겠다. 어차피 죄질이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결국 이제 법 선고를 할 때 그 재판에서 선고를 할 때 뭐 폭행치상이든 상해죄든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형량 똑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실무가는 그렇게 약간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건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상해까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더 볼까요? 당연히 인식이 있을 때는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식이 없다면 그렇죠? 인식이 없다면 당연히 상해죄가 되지 않겠죠. 그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죄수는 살인죄가 똑같아요. 전속주법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동일한 일시라든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설령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다르다 그랬죠?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각각 죄가 됩니다.
살인죄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살인죄 고의면 살인미수죄, 상해죄 고의면 상해죄가 등록은 됐고요. 자, 존속상해죄 갑니다. 자, 판례 볼까요?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호적이 뭡니까? 현행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합니다. 옛날로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호적이라 그랬죠. 호적 파버린다 할 때 그 부분인데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자, 밑에 피고인이 호적부상 피해자의 모 사이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모가 타인과 종교관계 맺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남편 몰래 이 아이를 호적에 올려놓은 거야. 그랬을 때 어차피 뭐 내 새끼 아닌데 그렇죠? 피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존속상해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